여러분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첫 강의는 전 시간 이어서 명심보감 13차 효행편 5조, 6조 내용을 잠시 하시고 쉬우면서도 의미 있는 기초 한자들을 교학성장하는 마음으로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먼저 본문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5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태공말 효여친이면 자적 효지하나니 신기 구려면 자하 효원이리요. 뜻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태공이 말하였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하나니 내가 이미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다면 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아시는 것 같이 성인들이 가르치시면 한자를 많이 아시는 것보다는 그 뜻에서 그들의 의미를 후손들이 많이 배워가지고 정말로 부강한 나라가 되는 건 물론이고 자신의 성찰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한자가 내가 알지 못하는 한자가 있다 하더라도 격언지 마시고 같이 뜻에서 의미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뜻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찰하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태공이 말하였다. 내가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내 자식이 또한 나에게 효도를 못하나니 내가 이미 어버에게 효도를 하지 않았다면 내 자식이 어찌 나에게 효도하겠는가. 이런 말씀입니다. 자, 6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효수는 환생 효순자요 오역은 환생 오역가 하나니 부신커든 단감 첨두수하라 점점 적적 부차이니라. 네, 뜻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다시 효도하고 순한 자식을 낳고 부모에게 거역한 사람은 다시 거역한 자식을 낳는다. 만일 믿지 못하거든 저 침묵 끝에 낙수를 보라. 방울방울 떨어짐이 어긋남이 없느니라. 죄송합니다. 제가 뜻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뜻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순한 사람은 다시 효도하고 순한 자식을 낳고 부모에게 거역한 사람은 다시 거역하는 자식을 낳는다. 믿지 못하겠거든 저 치마 끝에 낙수를 보라. 방울방울 떨어짐이 어긋남이 없느니라. 자, 이런 그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셨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의미 있는 한자들을 몇 자만 풀이를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잠깐 칠판을 이제 보시면서 칠판 내용을 보시면서 제가 뜻을 한번 우리가 서로 교학상의 하시겠습니다. 처음에 있는 한자가 효도 효자입니다. 우리가 다 아시는 한자죠. 효도 효자에는 이거 아들 자자가 밑에서 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효도는 이거는 물론 이제 늙을 노자가 되겠죠. 여기에 있는 늙을 노자가 비수비가 빠져가지고 같이 아들 자자하고 한자를 이루고 있는데 아들이 자녀로서 그 어르신 자기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 이것이 곧 효도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거기 반면에 늙을 노자에 비수비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비수비자 의미는 실적으로 잘 쓰진 않고 여기 효도자와 같이 이렇게 이제 아들 자자에 변형을 쓰긴 하는데 늙을 노자의 이 비자는 아시는 같이 비수, 칼을 아주 좋지 않은 상태죠. 그럼 결국 얘기는 늙어서 어르신이 자기 부모가 늙기 전에 자녀들을 잘 봉양하고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좀 바르게 했을 때는 내가 늙었을 경우에 어떤 사고가 왔을 때는 자녀가 나를 비수로 이렇게 꽂는 사람이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나를 잘 그늘에 나무가 돼서 나를 부모한테 효도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일단 늙을 노자의 개념을 보시면 좋겠고요. 반면에 늙을 효도 효자다가 효도 효자에 입구자가 지금 변에 들어왔습니다. 아시는 같이 좌측에 오면 변, 우측에 오면 방 이렇게 아시죠? 밑에 오면 발, 아래 이런 표현으로 하죠. 그 다음에 위에는 위, 머리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요. 일단은 변방은 우리가 한번 하실 때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수자가 좌측에 오면 변, 우측에 오면 방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같이 효도 효자의 입구자가 변에 오면은 반면으로 입이니까 입은 사람이 모든 것이 먹기도 하지만 말을 함으로 인해서 많이 여러 상이 변하고 오죠. 결국은 효도 효자의 입구자가 오면은 자녀들이 부모를 잘 봉양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서로 형제들 간에 싸우거나 으르렁거리면서 싸우거나 재산이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기타 사업으로 해서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으르는 걸 효자는 좋지 않다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한자를 봤을 때 친할치자가 있습니다. 친할치자는 우리 변에 있는 이 자체만 갖고서도 붓으로서 친할치자가 되는데 사실은 이 자체로서는 한자 역할을 안 하고 지금 여기 보신 같이 볼견, 배울현이라고도 하죠. 볼견자와 같이 해서 친할치자가 된 거죠. 사람이 친하다는 것은 서로 간에 커피 한 잔을 주든지 서로 간에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친해진다는 얘기인데 결국은 서로 찾아뵙고 잘 가까이 해야만이 친해진다 이런 개념이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미기자가 있습니다. 이미기자를 보면 이미기 방자가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기 방이 되어 있죠. 이것은 이제 물론 없음부자하고 같이 동행하는데 거기에는 보면 변에는 흰백자와 비수기자가 또 같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글자도 보면 이미 비수같이 그냥 다 행해졌다 이런 개념이 있는 거죠. 이제 한자 본문에 있는 내용을 보실 겁니다. 지금 보시겠죠. 없음문자 같이 보시고요. 또 하나 보실 것은 그게 이제 상급 정도에서 상급 시험에서 간혹 출제가 많이 되는데 변별력을 보기 위해서 상급에서 보면 없음문자에다가 이렇게 스크래치가 딱 돼 있으면 목묘 기자에서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다 아시는 사이지만은 이런 한자를 보시면서 같이 병행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대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시는 것이 큰 대자는 대중소 할 때 이렇게 쓰고 있죠. 대중소. 그러면 반면에 대중소 하면 큰 것, 중간 것, 작은 것 이렇게 쓰는데 간혹 보면은 7급이나 6급 정도의 변별력을 찾기 위해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우리 어르신들이나 좀 공부 좀 어느 정도 하신 분들도 간혹 보면 이 작을 소하고 적을 소하고 이건 적을 소죠. 적을 소. 얘는 작을 소고 이걸 혼돈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세요. 이 스크래치가 있는 것은 적을 소인데 이건 소년들 표현할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작을 소는 대중소 할 때 표시한 거니까 이런 게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큰 대자다가 점양시켜서 클 대자가 됐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처음이라든지 어떤 모양적인 큰 개념을 갖춘 건데 반면에 점이 우회가 찍혔습니다. 이게 우회가 찍힌 경우는 아시겠지 개견인데 개는 자꾸 위에 올라가거나 올라타는 것을 많이 좋아하죠. 그래서 위에 점이 찍히면 개견 이런 경우는 다 인지하시지만 쓰실 때 간혹 보면 점을 그냥 우아를 이렇게 병행했을 때 잘못 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비슷한 혼문자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글자 하기는 점에서 절름발이 왕자가 되고요. 그 다음에 왜 점이 찍히면 더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다 아시는 어른장자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혼돈을 쓰는 글자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본문에서 있는 장인공자를 보시겠습니다. 장인공은 아시는같이 위에 이렇게 하면 하늘을 뜻하고 밑에는 땅을 뜻하죠. 이게 아시는같이가 한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이다 이런 개념이 된 거죠. 그러면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모르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연결해줬다 이거죠. 그럼 기술자예요 결국은요. 그래서 목공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장인공을 쓰고 있죠 우리가. 그러면 이런 글자 보았을 때 다시 하나 우리가 인간적으로 조금 견뎌서 보내면 이렇게 장인공에다가 사람 인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무당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죠. 우리 잘 쓰질 않는데 상급 해당자, 상급 급수에서 해당해서 간혹 출제도 되는데 아시는같이 무당무 하면 사람이 두 사람이 여자가 춤을 추고 무당 같은 경우 대부분이 그렇죠. 춤을 추고 남자가 앉아서 깽가를 친다든지 이런 개념하면서 두 무당이 한 교성을 이렇게 해서 무당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거듭 말씀드리면 이거는 성인들이 한자 풀이할 때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다른 개념을 생각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로할자는 아시는같이 옆으로 퍼진 것이 가로할, 글 같은 거 할 때 많이 가로할자를 쓰고 있죠. 해일자는 밑으로 들어가 있죠. 이것은 이제 해의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는같이 이렇게 해의 개념에서 있다가 나중에 해일자가 된 것은 다시 때문에 이거 해일자고 그 다음에 해일자에다가 점이 붙었으면 흰백자 그 다음에 숫자를 표현하는 거 백자를 표현할 때는 일백백자 그 다음에 눈목자 여러분 아시겠지 눈의 모양을 표시됐는데 뭐든지 잘 눈으로 잘 건강해야 된다 이런 개념의 눈목자가 있고요. 지금은 홍두라를 쓰는 한자를 같이 겸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눈목자에다가 이 스스로 자자가 있어요. 점이 찍혀 있어요. 아시는같이 한자에서는 항상 왜 점이 찍혔다든지 뭐 산이 올라가 있다든지 하는 경우는 좋지 않은 의미예요. 키가 쏟는다든지 기와자가 올렸다든지 이런 그 높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이 스스로 자자 같은 경우에 눈목자에다가 점이 찍혔다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스스로
눈으로 잘 무슨 일이든지 잘 보면서 뭐랄까 건강하고 통찰하고 이거 해야 될 일인지 내가 발을 디뎌야 할 것인지 말을 내가 상대한테 해야 할 말인지 이것을 잘 생각해서 스스로 잘 생각해서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문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한자로 인해서 하나하나에서 스스로 한자 자체보다는 뜻에서 의미를 잘 구별받아서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비슷하게 쓴 글자를 보시면 다룰자가 있습니다. 가시죠? 그 다음에는 또 다룰자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이걸 육다룰자로 표시되는 게 있어요. 그 아시는같이 고기육자예요. 이건 고기육자. 실제로 고기육자는 이렇게 쓰고 있죠. 단일적으로 쓸 때는 고기육자가 여기만 쓰면 되지만 이 글자가 여기 써있는 같이 밥통이자라든지 우리 몸의 장기를 표현할 때는 꼭 육다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시험 말씀을 드리는데 4급 정도부터는 이게 밥통 육다룰자하고 다룰자를 자꾸 이렇게 병행해서 출제를 돼요. 이런 경우는 우리가 좀 변별력이 없으면 그때는 왜 다룰자인데 왜 저렇게 뭐가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는 꼭 육다룰자 이런 거 외에 글자를 확인해 보셔야 돼요. 다른 글자를 보시면 육다룰자 위에 있는 것이 밭전자죠. 그 밭전자도 먹는 거죠. 밭에서 먹을 것을 양식이라든지 만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육다룰자가 된 거죠. 그래서 보시기같이 밥통 유자가 된 거죠. 우리가 먹는 것을 배에다가 다 넣기 때문에 위에서 행동하는 모든 사람들을 해서 육다룰자로 표시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나온 게 말씀드린 것은 다룰자는 해라든지 달을 표현할 때 하는 거지만 육다룰자는 내 장기의 몸이라든지 고기라든지 이런 거 표현해. 뇌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내 장기에 관계를 있으니까 이런 표현할 때도 다룰자가 써 있으면 저거는 다룰자가 아니라 육다룰자구나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에서 쭉 보신 것 같이 우리가 지금 하는 본 내용을 좀 해보셨고요. 하신 같이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글자냐면 뭐랄까 좀 한자를 우리가 하시는 데 있어서 부숫자가 있어요. 아시같이 부숫자는 우리나라에서 1991년도에 대법원에서 5151자를 발표하면서부터 임명장 말하자면 우리가 이름으로 뭐랄까 신고하거나 여러 가지 이제 호지 신고할 때 이런 거 할 때 이런 글자 외에는 쓰면 안 됩니다 하고 규정을 하는 글자가 있죠. 아시같이 그때 하면서 원래는 500자가 넘었는데 214자를 부숫자로 쓰고 있죠. 근데 이 부숫자만큼은 꼭 아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서울에서라든지 몇 번 이렇게 강의하시면서 한문을 많이 하시는데 부숫자는 여기 뭐냐고 하시는 분이 감이 있으세요. 근데 그분들은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하셨지만 예초부터 우리가 한문만 아시죠. 한자 아셨는데 지금은 근본적인 개념을 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육소에 대해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는 육소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부숫자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많이 되었다 해서 우리가 이제 지금 화상강의하면서 첫 시간으로 부숫자에 대해서 한번 쉬운 글자부터 해서 관련 글자를 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건 진면에 대해서 관련 글자를 보실 수 있어요. 집에 관련된 겁니다. 일단 이거 한번 보시면 여기에 점이 찍히면 점주자예요. 아시겠지? 그러면 점주자에다가 이렇게만 하면 임금왕자죠. 임금왕자죠. 왕이에요. 왕. 최고죠. 근데 거기에 점이 찍히면 임금주 그래요. 그쵸? 반면에 주인주예요. 또 우리는 보면 임금왕은 하나의 일개 그 사람만 임금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다 임금이에요. 내 가정의 주인이고 내 자신에서는 나만 없으면 이 세상에 모든 것 필요도 없는 거죠. 저 자신도 여러분들의 제가 도구로서 이렇게 서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뜻이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런 글자 나왔을 때 조금 더 부언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 주인입니다. 뭐든지 주인. 자기가 주인이고 개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글자 보시면서 내가 임금이다 생각하시면서 주인의식을 갖고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 누가 있든 없든 쓰레기 하나 문제라도 주인의식 갖고 특히 한문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갖고서 자기가 좀 더 자신있고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시는 것이 그다음에 이거 한일자인데 초전에도 말씀드렸지 위에는 하늘을 뜻하고 밑에는 땅을 뜻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건 의미입니다. 의미. 그리고 가운데는 사물을 뜻하는 거죠. 물질들, 짐승이라든지 물질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일 길고 땅이니까 그 다음에 약간 더 길고 자, 머리 뜻자는 지금 보시같이 점이 찍혀서 한일자에다 점이 찍혀서 머리 뜨고요. 거기에 관련 뜻자는 서울경입니다. 덮을멱을 보실 수 있고요. 진면자 보시겠습니다. 진면자는 이게 돼지 개념이에요. 돼지에서 집을 키운다는 얘기인데 집가자가 됐어요. 그 다음에 원덕한
집엄, 이것도 기와자가 올린 거예요. 가기 전 보시고, 병들력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의미 있게. 집에서 이게 집엄자지 않습니까? 그게 이렇게 점이 두 개 찍히면 병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병에 관련 글자는 전부 다 병들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자가 이런 병들자가 들어가 병이 이 사람이 병들었구나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보면 좋겠습니다. 죽음시자는 이것이 관을 표현해요. 이제 죽었다는 얘기, 관을 쌌다는 얘기고, 살것, 직업에서 죽은 거니까 살 것 자고, 여기 요거는 예쁘자고 잘 보셔야 돼요. 오름자고 차 있는 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게무호, 진무호, 이렇게 지게에다가 지금은 이제 막 병원에서 다 처리하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죽으면 지게에다 내고서 갔기 때문에 지게무호, 그 다음에 여기 방방자 있고 자척자 있고 다만지 길이지. 그것은 이제 길을 재는 거 얘기냐. 그래서 결론 얘기는 처음에 말씀드렸지 진면자에 관련돼서 집에 사람이 살다가 그 다음에 병들었다가 죽었다는 개념까지이기 때문에 이런 개념을 부수자리에서 저기는 말씀드린같이 잘 풀이해서 개념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보시같이 이어서 보면 밭전자도 보시겠고, 밭전은 밭을 이렇게 나눴으니까 밭전자를 보시겠고, 말미암을 유자, 그냥 거꾸로 한번 가볼까? 구울고, 조개패. 조개패자도 다시죠? 이렇게 되면 누목자지 않습니까? 누목자 초전에 참 말씀드렸듯이. 누목자에 있으니까 눈을 잘 봐야, 눈으로 잘 봐야 무슨 돈이 생기든지 뭘 벌든지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잘 벌어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 또 하나 견뎌보실 것은 조개패다 우리가 이게 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보고서 내 카드도 막아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차량을 갚아야 되는데 머리가 아픈 거죠. 그래서 돈이 없으니까 머리 흑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아시는같이 한자를 이렇게 풀어서 보시면 너무나도 재밌고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고 또 깊고 오래 가니까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우리가 보신 거 볼견자, 조개패자하고 많이 차이가 있죠. 이거 어진살인발이요, 어진살인발. 또 차자, 가출구, 그릇명. 이것도 필열자. 이것도 초전에 말씀드렸지. 우리가 점시키면 며느리가 옛날에 우리가 다 그릇이었는데 며느리가 그릇을 갖고 막 이렇게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버렸어요. 그래서 손에 피가 묻었습니다. 그래서 필열자가 된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문하시는 여러분들이 한자를 만드신 거와 똑같이 실질적으로 옛날 성인들도 우리 어르신들과 똑같은 개념으로 하신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효도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마지막으로 효도에 대한 개념을 마지막으로 하고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 같아요. 요거 하면 마칠 요자죠. 모든 걸 마쳤다는 얘기죠. 시라든지 한시를 치면 끝에 마칠 요자로 끊죠. 그럼 요거는 이제 하시같이 한일자고. 그럼 이렇게 돼서 붙이면 아들 자자가 된 거죠. 아들 자자는 땅에서 잘 맞췄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들이 바르게 부모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더라도 바르게 잘 맞췄다. 너무나 좋은 상황이 이게 아들이겠죠. 그런데 반면에 지금 꼭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요거는 아들이 바르게 맞춰야 되는데 스크래치를 치켜 올라갔어요. 그러면 이거 아들이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못한 거예요. 그럼 부모로서는 외로운 거예요. 뭐 때가 되면 찾아온다든지 문안을 한다든지 여러 상황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면 부모로서는 외롭고 힘든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외로울 혈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면 반대로 되는 게 있어요. 자, 인쇄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외로울 혈자와 스크래치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짧을 골자로 되어 있죠. 짧을 골 그러면 부모님을 아들이 잘 봉양해야 되는데 부모님 마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부모님으로서는 걱정하다 보니까 수명이 짧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수명이 짧아졌다 해서 짧을 벌. 이거는 부모님을 외롭게 했다 해서 외로울 혈. 이거는 아들이 잘 부모님도 잘 봉양하고 바르게 스스로도 행복히 잘 산다 해서 아들 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오늘 시간에는 그 앞 시간 것도 다 기가지고 감사하지만 이 아들 자자와 외로울 혈자와 짧은 골자만큼은 꼭 기억하셔가지고 우리 한문하시고 또 우리 특히나 우리 계산 노인문화센터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하시면서 정말 서로 유의하시고 하시는 상황에서 이런 효도 여러분 다시 같이 모든 것이 뿌에게서 시작하거든요. 가정에서 자식을 잘 모시고 부모는 자식을 잘 이렇게 키우고 또 자식은 그거로 인해서 잘 봐갖고 또 자식을 키우고 가정이 잘 되고 결국은 나라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은 효행에서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 한문하신 분들이 먼저 걸음걸이 하나하나부터 효행하는 마음 정말로 누가 보더라도 장조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 서지 관련에 대해서
혹시 이제 제가 본문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계산노인 문화센터의 한문반에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에 서로 초대하고 지인들끼리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내용들을 좀 다운받았으면 좋겠고요. 뭐랄까 좀 그 부족한 사항이 있다든지 한 경우는 거기에서 서로 간에 문의하시고 서로 교류하시면서 문안도 요즘에 좀 뵙기도 서로 어려우니까 비대면 관계에서 이게 온라인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오늘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일단은 다음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 저는 계산노인문화센터 한문강사 최규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